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그린 스마트 산단의 배재루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말씀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선박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래 중콜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서울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중콜라서 좀 영상이나 상태가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선산업의 현황과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트윈 선박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계 통합 플랫폼, 운항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전과 반도체와 조선 분야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개발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만 하더라도 이전에 백색 가전이라 해서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았지만은 새로운 PDP, LCD, QLED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조선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도 초객차를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 대기와 수질에 관련된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스마트 선박, 디지털 선박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조선산업은 국민소득 만불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이나 이전에 일본 이런 사항을 볼 때에 만불에 맞는 제품이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이지만은 그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민소득 6만 불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LNG선에 관련된 파생 제품과 그다음에 크루즈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탈탄소 시대에 맞는 선박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제품 면에서도 리딩을 할 수 있고 또 생산 기술 쪽에는 자동화라든지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조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중형 조선소와 소형 조선소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게 맞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요. 기자재 업계도 보면은 소재 업계, 부품 업계, 장비 업계가 이렇습니다. 또 요즘은 시스템 장비를 시스템적으로 기술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정부 선박 해양 관련된 정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소와 코메리, 그다음에 림스 이런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잘 이끌어 나가면은 한국 조선산업은 국민소득 6만 불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호황이 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2000년도에 보면 세계 물동량은 6억 3천만 톤이었는데 작년 경우 보면 12억 톤으로 2배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화물을 보더라도 드라이 벌크, 우리 철강석과 석탄을 다루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대비 2019년도에 한 2.2배 늘었습니다. 반면에 컨테이너선은 3.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엄청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원유를 나르는 오일은 1.4배밖에 성장 안 했습니다. 또 가스, LNG에 관련된 거는 3.4배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2배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통해서 올해는 조금 작년에 좀 줄었지만은 올해는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을 보면은 밑에 해운업은 지난 2000년대에 엄청난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산업 중에
가장 그 투기성이 강한 산업이 저는 해운업이라고 보는데 보통 3배, 4배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대에 해운업이 대호황이 있었고 한 25년 지나면은 이 해운업들의 배들이 다 새로 신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박 수명이 20년에서 2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이제 우리가 2018년 인도하는 스마트 선박에서 비롯해 가지고 2023년 이후는 현존선에 대해서 CO2 규제를 받는 EXI라든지 이런 통해서 앞으로 조선산업 새로운 대도약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선 수요 전망도 보면은 한국의 조선협회에서는 현재 뭐 한 2천만 CGT에서 향후 4천만, 5천만 CGT, 그래서 한 2배 이상 이래 조선업이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도 4,200만 CGT로 연간 평균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공이 다 조선 산업이 향후 10년 2020년 이후는 많이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조선업은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세계 조선을 이렇게 보면은 2000년 초반 700개나 되던 조선소가 지금 100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들이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는 아주 새로운 기회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조선 산업의 기술적 동향에 보면은 이전에 전통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 현재는 이제 스마트 선박에 진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자율운항의 무인 선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 선박과 스마트 선박을 어떻게 실정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실정을 하기 위해서 실전 선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자재 연구원,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에서는 25,000톤급의 펄커선으로 실정선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발라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LNG 연료 공급 시스템, LNG 벙커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정하는, 실제 운항하면서 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기자재를 실증하는 방법,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산업은 그 해운 배가 이전에는 단순하게 그 HFO라는 벙커 CU라는 연료, 단일한 연료로 대부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탈탄소와 그 환경 규제 때문에 다양한 연료들이 쓰이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 다양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EEDI의 선박 설계를 할 때 CO2 배출 규제가 주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 2, 3, 4 현재 기준으로 한 40% 이상의 CO2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부분에 배의 선행을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을 어떤 선체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구조를 경량화할 거냐, 그다음에 추진 효율적으로 어떻게 고효율 추진기를 개발할 거냐, 신개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 추진 장치 변경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현존선이나 설계하는 배들이 이 엑사이라는 요구 조건을 CO2 만족을 못하게 되면은 배를 폐선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배 속도를 줄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중공업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 XI를 EDR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이드 캡 컨테이너선의 옆에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박스 요 사이에 공기를 줄이기 위한 캡을 만드는 것을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이브 핀을 붙인다, 스테이트를 붙인다,
이런 러드 벌브를 붙인다, 뭐 이런 거를 에어 러브리케이션 시스템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연 실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운전을 계속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선을 하나 두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기자재도 디지털 트윈을 하고 그것을 디지털 트윈화된 배와 디지털 트윈화된 기자재를 서로 연동시켜서 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가 신조에서부터 운항하는 데서 그다음에 폐선할 때까지 전체를 디지털해서 선박성의 전 주기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선박의 현재로서는 그 해양의 데이터나 운항 정보나 운영에 대한 장비상 물리량들을 디지털 트윈 선박에서는 선박에 대해서 수면 예측을 하고 이상 탐지를 하고 물리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 검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AI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육상 관제를 통해서 실제 선박과 디지털 트윈 선박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선박의 그 성능과 예지 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디지털 트윈 선박을 구현을 할 거냐 하는 관점인데 이전엔 조선산업은 이미 그 많은 일반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존에 저희들이 도면들이 다 있습니다. 기존 3D CAD 도면을 선행이라든지 선박의 구조 형상이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지고 디지털 목업을 먼저 만들고 디지털 목업은 쉽게 만들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 그 선박의 CFD라든지 FEM 해석의 이론식과 그다음에 이제 센서로 붙여서 노는 개척 물리량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 선박을 만들고 그 실선박과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부분이 보면은 될 거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 쪽에는 보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조 유체 해석을 통해 가지고 CFD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행 정보에 대한 것을 많은 이제 해석을 지금 실제적 물리량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특수 요 보면은 러드 프로펠러 보스 케이블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모델 테스트 배 실제 크기의 10분의 1 정도 사이즈로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배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한국의 현대 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뿐만 아니라 크리소, 최근에는 림스라는 중형 연구원까지 모델 테스트를 만들어서 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테스트 통해서 이제 실선에 확대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의 그 효율을 만족시키는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서 배를 운항하면서 시운전을 하고 모델 테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장표는 우리 이제 저희들하고 우리 부산산업용원하고 한국해양대 그리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요 신라금속이라고 프로펠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 프로펠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선박 추진 쪽에 디지털 트윈 구현을 하는 것을 서로 이제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과제를 만들어 봤던 부분입니다. 레벨 1단계에서 5단계까지 했는데 1단계는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프레디스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운항 최적화를 하고 그다음에 잘 운항 선박에 쓰는 관점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수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선체 구조 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구조 해석하는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량은 다 어떻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LNG 선에는 우리 슬라이싱 실험을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물리량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슬라이싱 테스트 설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의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각 센서를 붙여서 배 실제 선박에 각 부위별로 스트링 게이지를 붙여서 배의 강도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은 해석식이 아니고 실제 계측이 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로 쓰이고 존소가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실제 선박의 어장 쪽에 선박에 탑재되는 기계 장비류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기자재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에서는 실제 엔진과 디지털 트윈 엔진이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엔진을 가지고 좀 만들어지 가지고 여러 가지 연소로부터 그다음에 메인터넌스까지 기술을 다 하고 있고요. 실제 가상의 엔진과 실 엔진 간의 출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프레딕션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배의 운항까지 보는 것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만들 거냐 관점에 1단계는 선형과 선체와 어장에 대한 3D CAD가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모든 도면은 3D CAD로 도면을 해서 디지털 목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선형에 대한 CFD, 선체에 대한 FEF, 어장에 대한 엔진, 어장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물리랑 합성화를 해가지고 이론 해석과 실제 물리량의 합성을 통해서 이거를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배의 이제 물리량을 계측을 해가지고 실제 선박과 연동된 디지털 트윈을 배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쪽에는 선체 제약이나 프로펠러 출력, 러드의 반력이라든지 에어 루브리케이션 시스템의 압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계측이 가능하고요. 선체 쪽에는 헐 스트레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 통해서 강도 쪽의 것이 다 계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장 물리량 쪽에는 메인 엔진이라든지 유랑계, 압력, 온도, 풍량, 풍속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면은 저희들이 부산 산학유아원과 한국해양대가 같이 해서 앞으로 디지털 트윈 선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관점에 국책과제를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그러면 클라우드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앞서 선박 연료 절감 시스템, 그다음에 선박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시스템, 그다음에 선형에 대한 시스템, 물리량 계측과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어장 계측 자동화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배 자체 내에서도 있고 육상 통합을 통해 가지고 육상에서 종합 또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내용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개념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운항 관점에서도 똑같이 육상 통합 관대도 있고 선내 통합 관리도 있지만은 선내 장비를 원격 감시하고 선내외 원격 환경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선내외 영상을 원격하고 선내외 출입 선원들의 출입 관계에 그다음에 발전 전력과 하재 정의에 대해서 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을 개념을 잡고 있고 요거를 기술 개발할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산학유아원과 한국해양대에서는 특허 부분을 출원을 해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픈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조선해양산업이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에 능동적으로 연구개발과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기자재 이렇게 못하게 되면은 기자재 탑재는 탑재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기술 보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선산업은 종합조립산업인데 조선업이 위축이 되면은 해운업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장점인 조선해운 이 물류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조선산업이 상당히 낙후된 산업이라고 기술이 떨어진 산업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LNG 관련된 파생 제품이 계속 나오고, 자율운항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전기 추진 선박, 디지털 트윈 선박, 이런 기술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